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출산율이 0.76명까지 내려간 가운데 어린이집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2024년까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슈퍼블록 단위의 통합 재건축 등 재정비 방법에 관해 주민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K리그2 2년차인 김포FC가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올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땅을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천 갑지역구 김경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9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부천 역곡동 일대 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고 계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요. 이에 대해 김경엽 의원은 개인 SNS 계정에 증거와 증언들을 모두 무시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수용한 것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리그2 2년 차인 김포FC가 이번 시즌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일 무패 기록을 이어가면서 올 시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기자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FC의 돌풍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네, K리그2 김포FC가 올 시즌 초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모든 팀이 경쟁을 하며 한 바퀴를 돈 12번의 경기 결과 리그 1위를 차지했는데요. 사실 이번 시즌 2부 리그는 1위 팀이 10번 이상 바뀌었고 2위인 김천과의 승점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눈여겨볼 점은 김포가 2부 리그 13팀 가운데 유일하게 패배 기록이 없는 팀이라는 겁니다. 이 기록은 올 시즌 1부와 2부 리그를 통틀어도 유일합니다. 네, 김포FC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네, 김포의 최대 강점은 수비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12번의 경기 동안 김포가 허용한 실점은 단 4점에 불과합니다. 2부 리그 통산 역대 최소 실점 기록인데요. 매 경기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축구 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1000명대였던 평균 관중 수가 2000명대로 증가했다는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김포FC는 지난해 프로축구 입성한 2년차 구단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2년차는 부진하다 이런 징크스도 있는데요. 팬들 사이에서 김포FC가 이 징크스를 깨고 올해 좋은 성적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김포FC는 지난 시즌 처음으로 프로축구에 합류했습니다. 직전 3부 리그에서 구단 창단 이후 첫 우승컵을 들고 프로축구 무대에 입성했는데요. 2013년 김포 시민축구단으로 출발해 김포FC로 이름을 바꾼 지 1년여 만이었습니다. 지난해 프로리그 데뷔전에서 승리하고 초반 좋은 성적을 내면서 기대가 컸지만 11개 팀 중 8위로 데뷔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올 시즌 역시 아직 우승 이야기를 꺼내기엔 남은 경기가 많지만 경기마다 좋은 기록을 내며 축구 팬들에게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한편 김포FC는 오는 24일 솔터구장에서 강원과 FA컵을 두고 16강전을 치릅니다. 이어 29일 부천에서 15라운드 경기를 이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 63억 원이 19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천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은 대출 이자 지원금 38억 5천만 원과 이사비 지원금 7억 5천만 원, 월세 지원금 17억 원 등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 청년에게만 월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했다가 이번 추경을 앞두고 월세 지원 대상을 전세 사기 피해자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까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슈퍼블록 단위의 통합 재건축 등 재정비 방법에 관해 주민들의 관심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부천 중동 신도시 정비 총괄 계획을 맡고 있는 중앙대 건축학부 송하엽 교수를 만나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주민 대표님들하고 한 40개 단지를 이미 만났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통합 재건축이란 게 어떤 것인지 또 각 단지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으로 갈 때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그 점을 홍보드리고 있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49개 단지지만 16개 마을 정도로 돼 있거든요, 중동이. 그래서 마을 단위로 보면 한 3단지에서 4단지가 이렇게 그 찻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3-4단지가 녹지길로 이렇게 연결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천은 그 마을 단위가 슈퍼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버스가 다니거나 뭐 4차선 이상이 되면은 통합 재건축이 좀 어렵거든요. 슈퍼블록이 형성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되는 통합 재건축을 슈퍼블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주 가까이 있다고 더 뭐 빨리 하고 좀 먼다고 늦게 하고 이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 슈퍼블록이 되는 가능성 그리고 단지의 여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지에서는 저를 계속 만나고 싶은데 제가 못 만나드려서 죄송한데 뭔가 단지에서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고밀화되고 사업성이 늘어나는 부분도 제가 어떤 그 사거리의 결절점이나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코너에 어떤 대로에 면한 데나 그런 데는 준주거로 더 용적률을 500% 정도 상향할 수가 있거든요. 500% 이상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사업성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슈퍼블록을 만들려고 좀 그런 점을 많이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좀 떨어진 부분들, 오래된 마을 떨어진 부분들은 좀 그 특별법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LH나 어떤 시에서도 도심 복합 공공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국토부랑 회의할 때도 부천시는 원도심에 대한 개발과 일기 신도시가 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적용 여부는 다르지만 이게 연접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그 자체로도 원도시 자체로도 도정법이나 도심 복합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는 그 용역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용역사가 뭐 6월 중에는 선정이 될 겁니다. 선정이 되면 그 용역팀과 저희 그 16개 단지 마을을 어떻게 개발을 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할 거고요.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그 많이 궁금해하시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나 선도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후보군을 좀 형성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아이를 낳지 않는 요즘 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진 가운데 어린이집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 1,400만 명의 경기도에서조차 폐원을 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앞 유치원. 문이 잠긴 채 임대문이 팻말만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는 먼지로 뒤덮였고 시설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건데 주변의 다른 곳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은 예산을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은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육적으로다가 질 좋은 보육과 또 선생님들도 좀 더 능력 있는 선생님을 이제 채용할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을까 해서.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도 운영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에 코로나와 경제 침체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 원생이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짐으로 해서 근로자들이 퇴직을 하게 되고 영유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정원 충족률이 약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들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실제 통계로 현실을 살펴보죠. 4,098. 최근 5년 사이 폐원한 경기도 내 어린이집 수입니다. 운영난에 매년 수백 곳씩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도내 어린이집 현황 보실까요? 2020년 1,800여 곳이었던 그 수가 2021년 1,170여 곳, 지난해는 말 기준으로 9,430여 곳으로 등록돼 어린이집 수가 10,000곳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엔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 수가 증가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 1,060곳이었던 그 수가 지난해에는 1,320여 곳으로 전체에 비해선 여전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공립이나 민간 어린이집 모두 운영상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78%입니다. 많은 어린이집이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아이들이 줄고 운영이 어려워지면 문을 닫는 곳도 더 늘어나겠죠. 지자체마다 각종 지원금의 국공립 전환 사업들도 이어지곤 있지만 폐원 숫자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원 문제가 다시 경력 단절과 출산율 감소를 비롯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보육의 예산을 아이 숫자에 맞게끔 줄이지 말고 시설에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보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지원 규모를 유지하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 속에 줄어드는 어린이집. 단순한 양육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 큰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 입지를 두고 홍역을 앓은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예정대로 한강 신도시의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을지역위원회와 장윤순 김포시 의원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김포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입지를 재검토하면서 우려가 컸지만 뒤늦게 입지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 입장을 내놓고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입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면 문화예술회관 계획은 예정대로 한강신도시 부지에 건립해야 하고 추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위는 7월로 예정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앞서 삭감했던 설계비 45억 원을 전액 편성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평구가 청천동 제1113 공병당 예비 우선 시행자 공모에 다시 나섭니다. 부평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해당 부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했다가 한 곳에서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제한 경쟁을 위해 추가 공모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추가 공모 기간은 7월 17일까지인데요. 부평구는 해당 부지에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대형 복합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